다음에 여기 이제 11조 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1항부터 제5호까지 7호부터 9호까지 1항부터 5, 7호부터 9, 1항부터 5 여기까지 요런 회사가 이제 출자를 해도 시행을 할 수 있다. 공법인이 되는 거죠. 공법인이 1호에서 5호 7호에서 9호 여기까지 쪼구나 요거는. 그러면은 11조를 볼까요? 1호에서 5호 7호에서 9호 주택법 주택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시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공사 하는 뭐 어떤 시공사 이런 애들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즉 지자체나 여기 이제 9호에서 2호에 9호 2, 이 업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 이 대장동의 사업 시행자가 바로 요 근거를 통해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아마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일 거예요. 성남의 뜰. 그러면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가 아마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대장동이 어딘지를 한번 볼게요. 대장동이 어딘지 보려면은 뭐 하여튼 검색해 봐도 되겠지만은 공모지침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모지침서는 분명히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다 검색만 해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대장동 공모 지침서 파일이라고 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기 바로 나오네. 바로 나와버리네. 그러면 이제 공모 지침서를 보면 이제 대장동의 이제 어떤 이게 공모라는 게 통모라는 공동으로 모의한다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한다는 의미예요.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범죄 그런 공모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대장동의 공모 지침서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나와요. 위치가 여기 딱 보면 여기 사업 개요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장동 210번지 1원, 그다음에 신흥동 2458번지 1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걸 뭐 깊이 뭐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면적은 보세요. 대장동 912-868, 56022. 그래서 96만 8,890, 100만 평방미터가 미만이죠. 평방미터 미만이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968-890 평방미터, 100만 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부지 면적을 지자체 재량으로 축소할 수 있다. 근데 사업 시행하는 사람은 이게 어드밴티지예요. 굉장한 어드밴티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잘라서 보통 이제 지자체 제한을 많이 해요. 이 스트럭처를 설계한 자는 이 도시개발 사업에 어떤 경험이 있거나 이 공익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무래도 좀 특화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땅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공익 사업에 대한 프로시저,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대한 프로시저, 그리고 마케팅, 분양 대응을 하려면 이 시장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분양가를 잘 선택을 하면 불과 1, 2년 내에 다 분양을 하고 엑시트를 할 수 있지만, 분양가를 잘못 선정해서 3년, 4년, 5년 고생해서 이게 몇 년 가면 갈수록 이 기회비용이 엄청나고 또 이자 비용 있잖아요. 엄청난 어떤 손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잘 선택해서 분양을 빨리 치고 빨리 엑시트하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거는 아마 기존에 이제 분양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스트럭처를 짜지 않았나 싶고요. 대장동 지역이 여기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뭐 성남은 뭐 서울 외곽보다 더 지역 수준이 높은, 서울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지역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위치를 보면 아까 여기 대장동 210번지 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210번지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잖아요. 대장동 여러 군데 있구나. 여기네요. 여기 보니까 요렇게 이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게 세대수가 다 보인다고.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 448세대. 그 다음에 여기 해링턴 플레이스. 그 다음에 여기 풍경채. 요게 이제 저기 어디야, 제일건설인가 어디서 하는 건데 444세대. 그 다음에 프레나인, 요거 하여튼 뭐 신생 그런 어떤 시공사인 것 같은데 221세대. 그 다음에 뭐 요런데 오피스텔, 요게 이제 단독주택 부지에 여기 이제 로드샵, 아파트 단지 쪽에 또 로드샵이 다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고, 이제 당연히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면 도로, 학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힐스테이츠가 요거 121세대밖에 안 했네요. 요거 이제 단독주택 부지. 요게 보통 단독주택 부지도 연립하고 단독주택 부지도 보통 다 뭐 도시개발 사업에 다 설계안에 반영을 하는 거니까. 판교 뭐 임대주택인가? TH 212세대. 엄청나게 하여튼 이거 뭐 헤아릴 수도 없는데 몇만 세대는 되겠는데요. 합쳐보니까. 이렇게 이제 개발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이걸 위성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개발이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이제 대장동에 이제 참여한 그런 대장동 이런 비이클에 참여한 그런 업체들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검색하면 다 나와. 업체들 제가 듣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단 참여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공기관이 50% 이상을 출자한, 아까 이제 도시개발법에 봤더니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성남의 뜰.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남의 뜰이 이제 그 화천대유, 이게 AMC인데요. 이게 AMC가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법에 이제 그 위탁 관리 리츠를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SM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그런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AMC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어떤 일 처리를, 업무 이제 수탁을 맡아서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는 자산관리죠. 그냥 이름만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 회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천하동인은요, 이게 이제 금전 신탁이라고 해서 특정 금전 신탁인가 단번에 막 엄청 많네, 기사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사를 봐야 돼요. 기사를 오히려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이제 떠나서 이런 뭐 안 나온다. 구조에 대한 게 안 나온다. 이거는 패스. 구조에 대한 게 나와야지. 이게 스트럭처 이렇게 표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게 없으면은 패스. 천하동인 이제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탁사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자금 관리 신탁, 아니면은 뭐 소유권 신탁, 처분 신탁,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위임을 해주고 수임사, 수탁사가 그거를 관리해서 돈을 다시 배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증권사 보통 이제 이런 비이클에서는 그 증권사가 이제 PF를 하러 다녀요. 이 사람들이 구조를 짜서 PF를 이제 완성을 시켜갖고 오면, 시행사한테 PF를 완성해갖고 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피를 받는 거거든요. 뭐 몇 프로씩 받고 엄청난 거.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 규모가 뭐 1조인데 이걸 PF를 꾸려왔어요. 만들어서 왔어요. 이 증권사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 구조를 짜갖고 왔어. 시공사는 누가, 그다음에 투자자는 누가, 금융기관은 어느, 뭐 FI라고 하죠. Financing Investment. 금융 투자자는 누가, 뭐 건설 투자자는 누가, 막 이렇게 다 구조를 짜와서 이제 사업 인허가만 진행하면 돼. 이런 경우까지 짜왔을 때 이제 수수료를 줘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몇 조 전체 사업비에 뭐 몇 프로 주는 거니까 뭐 그게 몇백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증권사 아니라 그냥 투자, 내 이름을 그냥 내가 투자한 사람들을 감추고 증권사가 이렇게 투자라 들어와서 뭐 그 FI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SK증권을 껍데기만 빌려와서 그 안에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간 건데, 세간에 이제 노출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보세요. YTN에서 나온 건데 보세요. 화천대유. 이게 이제 성남의 뜰 지분 구조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플러스 한 주. 여기가 이제 50%가 넘잖아요.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신탁이 5%. SK증권. 이게 이제 특정 금전 신탁으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이제 투자자가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분만큼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제 배당을 받아갔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FI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공사들은 참여를 안 했는데, 시공사와 근데 시행사는 언제나 이해 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책임 준공을 일단 시공사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 보증도 하는 경우 있고, 분양 보증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공사를 보통 뭐 AAA, AA 이상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시공사, 그러니까 건설회사에 그런 크레딧이 있어요. 크레딧에 맞춰서 이런 증권사, PF 컨설팅을 하는 증권사애들이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AAA 뭐 이런 데 갖고 오면 금리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FI 금융투자사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시공사가 다 보증을 해주면 뭐 누가 안 들어오겠어요. 그냥 시공사가 무너지자면 돈 결국 받는 건데, 시공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왜 또 왔냐,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 바꿔서 얘기하면 단순 도급 같은 경우 있어요. 그냥 매달 기성고에 따라서 뭐 10억, 100억 이렇게 지급하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이 사람들이 PF를 할 이유가 없고, 삼성전자 매달 결제를 해줄 거예요. 이런 회사는 당연히 시공사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FI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다, 위험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덥석덥석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기업이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멍가게를 시행사로 내세워서 이런 데 돌아다녀 보세요. 이거 누가 들어오겠냐고, 이게. 안 들어오지. 그래서 딱 이제 우리는 지자체가 이렇게 지분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공법인 형태로 지금 개발 사업을 한다. 우리는 지금 막강한 어떤 공법인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무조건 되고, 굉장히 속도도 빠를 것이고, 기간도 엄청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네임밸류가 높으면 분양도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사업 계획서를 들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겠죠.